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조 일정모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원화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아이오닉5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원화성이 아이오닉5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대원화성은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는 애플카의 에만 들어가도 오르고 테슬라의 테만 들어가도 오르더니 요즘은 아이오닉의 아만 들어가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은 예전에 4,260원까지도 찍은 적이 있었지만 몇 년 새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의 이 흐름을 타고 대원화성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면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원화성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원화성은 고가의 실크 벽지 그리고 특수 벽지를 판매하는 벽지 사업과 신발, 스포츠 의류, 자동차, IT 등에 사용되는 합성 피혁 사업 그리고 폐 DMF를 정제 처리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벽지는 9.67%, 합성 피혁은 81.77%, 정제 사업은 8.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1974년 설립되어서 처음부터는 신발용과 스포츠용품 합성 피혁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원화성은 합성 피혁을 만들어서 이거를 신발, 스포츠용품 OEM 업체에게 납품을 합니다. OEM 업체는 이 합성 피혁을 이용해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여러 브랜드의 신발과 스포츠용품 등을 만들어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축구화 사진이 크게 걸려있던데요. 축구화 어퍼에 쓰이는 합성 피혁도 만들고 있나 봅니다. 회사에 의하면 2002년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용 합성 피혁을 개발 성공해서 현대 기아차에게 공급했다고 하며 2009년에는 자동차 시트용 인공 피혁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LCD 글래스를 연마하는 패드 등 IT에 쓰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설비를 늘려왔습니다. 뭐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신발, 스포츠용품 이쪽 합성 피혁 매출이 많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호재와 악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벽지 사업 얘기를 하면 기본 벽지와 차별화되게 고가의 실크 벽지, 특수 벽지들을 만들고 있으며 DID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회사 자체 시장 점유율인데 18년 기준으로 15%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사에서 예상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정제 사업은 얘네가 합성 피혁 사업을 하는데 합성 피혁을 제조하려면 DMF라는 게 쓰이는데 거기서 나온 폐 DMF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회사 자체 시장 점유율인데 이것도 회사에서 그냥 만든 추정치니까 그렇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신발, 공, 골프 장갑 등 스포츠 용품 쪽으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합성 피혁 공장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합성 피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수보다는 수출 매출의 비중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신발 쪽이 아니라 자동차 쪽이 이슈가 됐습니다. 아이오닉5의 친환경 시트를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10시쯤에 거래량이 터졌고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1시 정도 돼서는 상이 풀렸고 제가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25.18% 상승한 2,560원입니다. 대원화성의 10년간 주가를 보겠습니다. 대원화성은 2015년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원화성은 신발 등 합성 피혁을 하는 기업이지만 자동차랑 IT 쪽으로 합성 피혁 사업이 성장할 것이다. 지금도 기아차에게 하고 있는데 더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2015년에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보겠지만 기대감과는 다르게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사람들의 기대감도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아이오닉5와 함께 자동차 쪽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예전에도 봤던 상황이라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의 부채 비율은 97%였는데 그때도 막 위험하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부채를 잘 관리하면서 2019년 말 기준으로는 64.3%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은 상황으로 회사가 당장 없어지거나 그러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5년에 가장 많은 1,446억 원의 매출을 내고 그 이후로 점점 줄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자동차, IT 쪽으로 합성 피혁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 라는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매출은 오히려 점점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주가도 기대감이 사그라들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이긴 했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 비율이 조금 상승했다라는 점 말고는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올라서 70.75%이니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분기 손익계산서와 회사에서 2021년 2월 16일에 공시한 2020년 매출액 변경 공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은 18% 줄어서 2020년에는 1,088억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2015년부터 매출액이 줄어오다가 2019년에 잠시 조금 반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의 매출은 최근 6년 중에 가장 안 좋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70.8%, 95.7%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적자는 아니지만 이 또한 최근 6년 중에 가장 안 좋습니다. 대원화성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도 그렇고 유동 비율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다. 매출은 해가 거듭될수록 안 좋은 상황이 이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적자로 전환할 뻔했다. 그래도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니 이제 많은 매출만 일으키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의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호재와 악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재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친환경 바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19년 전인 2002년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용 합성 피혁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현대 기아차에게 공급을 개시했다고 하며 2009년에는 자동차 시트용 폴리우레탄 인공 피혁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원래 신발 스포츠용품 이쪽으로만 잘하던 기업인데 매출이 다각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까 봤듯이 2015년에 한번 기대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5, 6년 동안 별 이슈 없이 지내오다가 오늘 아이오닉5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한다 라는 소식이 들렸고 이게 다시금 부각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경영,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하나씩 따온 건데 단순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내부를 동물 가죽 이런 걸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자동차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BMW, 볼보, 벤츠 등 많은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또한 아이오닉5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가 쓰일 건데 대원화성은 아이오닉5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원화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2021년 2월 4일에 무봉제형 시트 제조 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실과 바늘로 봉제하는 게 아니라 봉제 없이 원단을 접합해서 시트를 제조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시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특허권을 한 달 전에 취득을 했는데요. 아주 먼 미래의 얘기긴 하겠지만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의 사진들처럼 점점 다양한 시트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무봉제형 시트 제조 방식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두올이란 기업은 2월 22일과 3월 초에 이미 아이오닉5의 친환경 원단 및 시트 커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미 꽤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올은 친환경 원단 및 시트 커버를 아이오닉5에 향후 5년간 납품을 하는데, 아이오닉5만으로 1,200억 원의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대원화성이 원래 신발과 스포츠용품 합성 피혁을 하다가 자동차 합성 피혁으로 들어선 지 이제 20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두올은 현대기아차 자동차용 시트 커버, 원단, 에어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쪽으로만 50년 된 기업입니다. 누구의 기술력이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원단 쪽, 이쪽은 두올이 더 강력하게 묶여있긴 합니다. 그리고 LG 하우시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시트용 원단을 만들고 있는데 유럽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워낙 벽지랑 원단 쪽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부는 친환경 흐름을 대원화성이 100% 전부 다 먹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강력한 경쟁자인 두올과 LG 하우시스의 흐름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스포츠용품 합성 피혁을 전문으로 했던 대원화성은 새로운 사업이 필요했고, 자동차를 거쳐서 2012년에는 LCD 글래스 연마용 패드 등 IT 쪽으로 사업을 늘립니다. 예전부터 LCD 글래스를 연마하는 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기대감이 컸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보면 IT용 연마 패드가 대원화성의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세계 제조업체별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맨 위에 있던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LCD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BOE는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데, 여기 말고도 상위권에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화성의 LCD 글래스 연마 패드 매출은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LCD 얘기는 별로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대원화성 자료를 막 찾다가 IBK 투자증권의 이건재 애널리스트님이 쓰신 리포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건 2020년 자료인데요. 애널리스트님께서는 현재 LCD 연마용 백패드를 제작하는 것은 일본 후지보와 대원화성밖에 없으니까 중국 쪽으로 LCD 연마용 백패드가 납품이 되기 시작만 한다면 가파르게 실적이 성장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으로는 그냥 기대만 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 항상 히토류 얘기가 나옵니다. 히토류 관련된 얘기는 유니온 기업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여기 유니온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대원화성도 히토류 관련주로 묶여서 한 번씩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묶이는지 한번 볼 텐데요. 회사는 2007년에 캐나다의 몰리브덴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몰리브덴은 히토류의 한 종류로 LCD와 LED 등의 재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 2008년 이후로는 아주 잠잠합니다. 오른쪽에는 2018년 기사인데요. 대원화성의 캐나다 광산 개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다시 투자할지 매각할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며, 대원화성은 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도 아니다, 그냥 투자한 회사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세노텍 등의 후순위로
대원화성이 히토리와 강하게 묶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여나 아직도 대원화성이 히토리랑 관련이 있나? 하면서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토리는 이제 놓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 결론입니다. 대원화성은 오랜 기간 동안 신발 및 스포츠용품 합성 피혁을 해온 기업으로 이쪽으로는 매출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봐도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초기 공사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자동차와 IT 쪽으로 많은 매출을 일으켜준다면 회사는 더 커져갈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이 얘기는 6년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전에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좋다. 다른 사업만 잘 되면 대박이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합하는 매출을 내지 못했고 기대도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일단은 아이오닉으로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게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 기아의 첫 전기차인 EV6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고 7, 8월 정도에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친환경 소재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때 대원화성의 친환경 소재가 또 쓰인다면 다시금 가자를 외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너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언제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타를 잘 하신다면 하셔도 괜찮겠지만 항상 조여지는 건 저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